문제 1번 두 양수 A1, A2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양변의 루트를 씌우면 산술기와 평면 사이의 관계이고 그때 이 특별히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A1과 A가 같은 것도 알려져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실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내 양수 A1, 2, 3, 4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을 보여야 되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어떻게 보일까 지금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할 때 일단 이 첫 번째 부등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등식과 견주어서 보게 되면 A1, A2, A1, A2 그리고 그것이 여기 있고 그리고 A3, A4, A3, A4 그리고 그것 A3, A4에 대응하는 그 식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양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네 개의 값도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모두 양수라서 양수에 대해서 이 값이 이값보다 작거나 같고 이 값이 이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곱도 역시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니까 그것만 살짝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을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다 하시고 이 두 번째 부등식도 살짝 이 꼴과 견주어서 보게 되면 일단 제곱, 제곱, 4제곱인데 양수들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그냥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이 값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하고 같은 형태고 그때 이 값을 하고 이 값이 지금 A1과 A2 자리에 있고 그 두 값의 평균 그러니까 더한다면 2로 나눈 값 더하면 2분의 A1, A2, A3, A4가 되는데 그걸 2로 나눠주면 4분의가 돼서 마침 이 값이 그 값이고 따라서 이 부등식은 두 번째 부등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등식을 그대로 옮겨 써준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니까 따라서 1번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밀고 가면 일단 A1과 A2가 A1도 0보다 크고 A2도 0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 그 곱은 일단 0보다 큰 값들을 곱하니까 0보다 큰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등식에 의해서 이 값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A3과 A4도 0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A3과 A4의 곱 역시 0보다 크고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식을 만들어주면 이므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장 각각을 곱한 값이 대소가 변하지 않으니까 0 크다 A1, A2, A3, A4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 두 값의 곱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 이것이다 라고 일단 이 첫 번째 부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일 것이고 뭐 부등식을 이따가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1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등식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또 이 값과 이 값이 A1, A2로 이제 그렇게 바꿨을 때 이 식이 그런 형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한편하고 2분의 A1 더하기 A1 우리가 B1 정도라고 놓는다면 2분의 A1 더하기 A2를 B1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를 B2라 하면 그러면은 그 B1과 B2가 모두 0보다 크니까 B1도 0보다 크고 B2도 0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B1과 B에 대해서도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B1 곱하기 B2는 작거나 같다. 이 값은 0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2분의 B1 더하기 B2의 전체 제곱보다 이것이다. 따라서 B1과 B2에 다시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다시 써주면 0보다 크다. 2분의 A1 더하기 A2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 그 값이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값이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전체 제곱보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이 모두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서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 이 값이 작거나 같다.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전체 4제곱 이것이다 라고 이걸 2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따라서 1번과 2번이 바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그 부등식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 따라서 1과 2에 의해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1번에 대한 대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고 2번 내 양수 A1, 2, 3, 4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1, 2, 3, 4가 모두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는 그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는 그 명제 역시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참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등식이 성립하면 A 1, 2, 3, 4가 모두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면 A1, A2, A3, A4 이 곱이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전체 4제곱과 같으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적당히 과정을 밟아서 따라서 이렇다라는 것을 잘 한번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일단 우리에게 1번을 풀면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것이 왼쪽 값이고 이것이 오른쪽 값인데,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따라서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1에 의해서 따라서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도 같고 이 두 개의 값도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먼저 해주고, A1, A2, A3, A4 이 값은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 이것과 같고, 이것 그리고 이 두 개의 값도 같다. 또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은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전체 4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등식을 각각을 이용해서 A1, 2, 3, 4에 대한 식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것을 3번식 그리고 4번식이라고 한다면 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따라서 3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서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같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각각의 등호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A1과 A가 같다,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A3과 A4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끌려 나올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A1과 A2 그리고 A3과 A4가 따로따로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에 있는 이 식에서 A1, A2가 여기 있고 여기에 A1, A2가 있으니까 A1과 A2끼리 그리고 A3과 A4끼리 그렇게 모아서 다시 써보면 이 식을 나눠서 우리는 3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 분의 A1 곱하기 A2가 A3 곱하기 A4분의 2가, 그러니까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값을 A라고 한다면, 그때 이 A라는 값은 일단은 이 값인데 이 값이 A이고, 근데 이 값은 분모가 더 크거나 같은, 분자보다 더 크거나 같고 분자가 다 양수니까,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따라서 A는 그때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그리고 이쪽 값을 봤을 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그 값이 A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다. 따라서 A가 1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모두 1이고, 따라서 분모 분자가 각각 같은 값이라서 A1, A2는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과 같고, 그리고 A3, A4는 2분의 A3 더하기 A4의 제곱과 같고,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문제에서 A1과 A가 모두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갖다 쓰면 따라서 A1과 A가 같고, 그리고 A3과 A4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그 3번 이 등식이 성립한다 에서 끌려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에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한편 4에서 이렇게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2분의 A1 더하기 A2 그리고 2분의 A3 더하기 A4의 곱이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므로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2분의 A1 더하기 A2가 2분의 A3 더하기 A4와 같다. 그런데 A1과 A가 같으니까 이 분자가 2A1이고, 따라서 2분의 2A1인 A1이고, 이 오른쪽은 역시 분자가 2A3이기 때문에 따라서 2로 나눠서 A3, 따라서 A1과 A3이 같다라고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므로 이 두 개, 그러니까 A1과 A가 같고 A3과 A4가 같은데 A1과 A3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론으로부터 따라서 우리는 A1과 A2가 A3, A4와 모두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A1과 A2와 A3과 A4가 모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이 성립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우리가 이 방향을 하나 보인 거고, 그리고 반대 방향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마저 그것마저 우리가 얘기해주면 한편하고 또한 A1과 A2와 A3과 A4가 같으면 그러면은 A1, 2, 3, 4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해주면 A1, A2, A3, A4는 그러면 모두 A1과 같은 값들이니까 A1의 4제곱이고 이 값은, 그리고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4제곱 이 값도 이 분자가 4A1이니까 4분의 4A1인 역시 A1의 4제곱이 되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두 개의 값 A1, A2, A3, A4는 이 값과 같다.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4제곱과 같다. 이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와서 이 반대쪽 명제 또한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첫 번째 이렇게,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 1과 2에 의해 그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3번 자연수 K와 2의 K제곱계의 양수가 있을 때 그 양수들을 모두 곱한 값은 항상 작거나 같다. 이 값의 2의 K제곱보다 라고 그렇게 이 부등식을 하나 주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라고 이제 이 부등식을 의심하지 말자 지금 얘기고, 그때 2의 K 더하기 1제곱계의 양수, 그러니까 2의 K제곱계가 여기 있고 여기에도 2의 K제곱계가 이렇게 있는, 그렇게 2의 K 더하기 1제곱계의 양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토대로 설명하라 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이것이 이것과 같고, 그리고 역시 이 식이 이것이니까 이 값이 작거나 같다 이 값보다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식이고, 두 번째도 역시 2의 K제곱계를 역시 곱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작거나 같다 이 값보다, 거기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1번처럼 이 값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고 이 값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관계를 똑같이 항의 개수를 좀 많이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등식은 보면 어떤 값과 그 또 다른 값의 곱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고 반으로 나눈 게 바로 이것이라서 마치 A1과 A2의 곱이 작거나 같다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보다에 해당하는 그 부등식하고 정확히 같은 부등식이라서 그것만 지적을 해주면 바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등식이겠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할만하겠다 이제 싶으니까 먼저 이것을 얘기해주면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의 양수에 대해서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수에 대해 먼저 이 값은 A1, A2에서 A의 2의 K제곱, 2의 K제곱계 이 값을 모두 곱한 이 값은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크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 값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의 K제곱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그래서 A의 2의 K제곱까지 그것의 2의 K제곱 이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다음 2의 K제곱계에 해당하는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곱한 값은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니까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더한 값을 분자해 놓고 그것의 2의 K제곱 제곱한 이 값도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므로 당장 이 두 개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 양변을 이제 곱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은 역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결과만 쓰면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이 값들을 모두 곱한 값, 그러니까 A1,
그리고 a의 2의 k제곱, 그리고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그리고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모든 값을 곱한 값은 작거나 같다.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을 끝내겠다. 2의 k제곱 a1 더하기 해서 a의 2의 k제곱까지, 그것의 2의 k제곱 곱하기 역시 2의 k제곱, 그리고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해서 더하기 해서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그것의 2의 k제곱.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그렇게 나는 이 부등식을 설명했다 라고 그렇게 1번 하나 잡아놓고, 따라서라고 정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등식도 역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각각 b1과 b2라고 역시 가져가면, 한편 2의 k제곱분의 a의 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모두 더한 이 값을 b1, 그리고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더한 이 값을 b2라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b1과 b2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 이러면은 b1과 b2가 모두 0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b1과 b2의 곱은 작거나 같을 거다. 그 2분의 b1 더하기 b2의 전체 제곱보다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b1과 b2가 바로 이 값이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네. 따라서 b1에 그 값을 대입한, 그러니까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b1, 그것과 b2, 그러니까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그 값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걸 더한다면 2로 나눈 게 바로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라는 그 식이기 때문에 그걸 써주면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더한 값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다. 이것은 이제 2번이라고. 그럼 1과 2가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두 개의 부등식이니까,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 두 부등식이 모두 성립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 3번에 대한 대답을 해내겠다. 4번, 3번에서 준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역시 가정을 하고, 특별히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여기에 있는 이 2의 k제곱계의 모든 값들이 전부 같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정할 때, 그때 2의 k 더하기 1제곱계의 양수들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이 모든 값이 모두 같다 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4번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그 2번하고 문제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이 4개의 값이 모두 같다 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냈는데, 그것과 지금 문제가 똑같다. 단지 우리 2번에서는 이 부등식을 우리한테 주었고,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이 3개의 값이 모두 같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 4번에서는 그 부등식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고 대신 3번의 과정을 우리한테 밟으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3번에서 준 게 사실상 그 1번에 주어진 그 부등식과 똑같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의 양변을 2의 k제곱 해주면, 그럼 이 값이 되면서 이 값이 더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2의 k제곱, 그러니까 2의 k 더하기 1제곱보다 라고, 그렇게 비슷한 부등식을, 이와 비슷한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따라서 하면서 그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지 않을까. 먼저 그래서 3에 의해서 이제 그거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3에 의해 이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의 이 값들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 a1 점점점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점점점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값은 작거나 같다. 2의 k제곱 분의 a1 더하기, 그래서 a의 2의 k제곱까지, 그것의 2의 k제곱 그대로 이제 옮겨 써주고, 2의 k제곱 그리고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그것의 2의 k제곱, 이 곱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 값 또한 작거나 같다 라고 까지 우리가 써주면, 이것이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 a의 k제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그것의 전체 2의 k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것 임으로 이렇게 라고 일단 이것을 먼저 잡아놓고 따라서 이 두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면 모든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이고, 거꾸로 모든 값이 같으면 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증명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a1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그리고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값이 따라서 이 값과 같으면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그것의 2의 k 더하기 1제곱과 같으면 이것이면, 그러면 이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모두 같다. 즉 이 값과 이 값이 같고 a1부터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값은 이 값과 같고 2의 k제곱분의 a1 더하기 해서 a의 2의 k제곱에 2의 k제곱 그리고 이것도 써주고 쓸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이고, 이건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그리고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그것의 2의 k제곱 이것이며, 그리고 이 두 개의 값도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거기까지 우리가 이걸 뭐 다시 1번식이라고 얘기해주고 또 이 두 개의 값도 같다 그것도 써주고 2의 k제곱분의 a1 a의 2의 k제곱에 2의 k제곱 곱하기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그 값의 2의 k제곱 이 값은 이 값과 같다.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의 전체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2번식 이렇게 적당히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1번식에서 1에서 우리가 앞서 그 2번에서 풀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와 그 나머지를 분리시켜서 이 식을 변형을 한다면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의 합의 2의 k제곱 이것으로 이 값을 나눠준 a1 a의 2의 k제곱 따라서 이 값과 그 값은 같은데 이 값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그리고 거기서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곱한 값으로 이 값을 나눠준 거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전체 2의 k제곱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역시 뭐 a라 하면 그럼 가정에 의해서 일단 이 첫 번째 값은 분모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분자보다 따라서 1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값은 분자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두 값이 같은 값으로 a가 되기 때문에 a는 한편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한편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1보다 작거나 같아서 따라서 a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a가 1이기 때문에 이 분모하고 분자가 모두 같은 값이고 따라서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그 곱이 이 값과 같다.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의 합의 2의 k제곱 이 등식이 성립하고 또 역시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곱한 값 또한 같은 값이니까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더한 것에 2의 k제곱과 같다.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이 다 같고 한편 여기에 있는 모든 값도 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는 이것대로 같고
그리고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이 값들이 모두 같다. 이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 첫 번째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에서 여기 있는 그 2의 k제곱계하고 이 2의 k제곱계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식에서 한편 2에서 이 두 개의 이 값이 같으면은 결국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이 값의 제곱과 같은 것이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대로 그냥 결론만 써주면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의 합이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더한 것과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이므로 그런데 우리는 그 값들이 가까이 같아서 이 분자는 a1이 모두 2의 k제곱계가 더해진 거라 2의 k제곱분의 a1 곱하기 2의 k제곱 a1 2의 k제곱분의 a1 곱하기 2의 k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겠네. 역시 2의 k제곱분의 이건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이 값만 모두 2의 k제곱 더한 것이니까 모두 같은 값이어서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k제곱과 같다. 따라서 약분하고 그래서 a1과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은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에서 이제 끌려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들이 같고 이 값들이 같은데 이 처음 값들이 같은 값이어서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 따라서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이 값도 같고 그 값이 또한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과도 같고 그것이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과 같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하면 그런 모든 값이 같다에 대한 그 명제에 대한 증명이 되겠네. 그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면 그 모든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1번 나는 그 명제를 이 명제를 증명했다. 그렇게 우리가 1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2번을 잘 한번 써보면 한편 이 값들이 모두 같으면 a1 그리고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모든 값이 모두 같으면 그러면 이 왼쪽 값도 오른쪽 값도 그냥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 값들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의 과정을 좀 보여주면서 같은 값이 되어서 명제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a1부터 a의 2의 k제곱 그리고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 이 값은 결국 a1만 같은 값이니까 a1만 2의 k 더하기 1제곱을 곱한 것이니까 a1의 2의 k 더하기 1제곱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값도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모두 더한 것에 2의 k 더하기 1제곱을 하게 되면 이 분자가 역시 a1 곱하기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되어서 2의 k 더하기 1제곱이 약분되니까 그냥 a1의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된다. 이므로 따라서 그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이므로 따라서 a1부터 a의 2의 k제곱 a의 2의 k제곱 더하기 1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은 그 값과 같다. 2의 k 더하기 1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1제곱까지 더한 것에 2의 k 더하기 1제곱과 같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값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결국 모든 값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역시 이루어지겠다. 2번 양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으로 대답하라 하면서 A1 그리고 A2 그리고 N의 자연수를 대입할 거니까 A3부터 홀수번째항 그리고 A4부터 짝수번째항을 그렇게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정의된 이 수열의 각각의 모든 항들이
전부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보이시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걸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명제를 Pn이라고 적당히 놓고 그랬을 때 P1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PK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PK 더하기 1도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은 항상 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이와 같은 흐름을 타서 이 1번 문장을 이제 증명하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데 당장 이 명제 P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놓기에는 이 an이 짝수번장하고 홀수번장을 따로 우리한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n으로 가기에는 n이 짝수냐 홀수냐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제 Pn을 aen 빼기 1과 aen 빼기 1과 aen이 모두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이쯤에서 판단을 해가면서 이 1번에 대한 문장을 증명을 한번 해본다면, 먼저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명제 Pn을 자연수 n에 대하여 그 aen 빼기 1이 aen 빼기 1도 a와 b 사이에 있고, 그리고 aen도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명제 Pn을 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다면 그 명제 Pn을 나는 이렇게 놓겠다. 그럼 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홀수번장과 모든 짝수번장이 전부 a와 b 사이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항이 결국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명제에 대해서 P1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PK가 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PK 더하기 1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첫 번째 먼저 P1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는 얘기는 A1이 n에 1을 대입하면 A1이 a와 b 사이에 있고 A2도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A1이 a와 b 사이에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보여주면, 먼저 b에서 a1을 뺀 값이, 그런데 a1이 2분의 a 더하기 b니까 b 빼기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이 값은 2분의 b 빼기 a가 되는데 b가 a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고, 그리고 a 빼기 a1도 우리가 해주면 a에서 2분의 a 더하기 b를 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2분의 a 빼기 b가 되니까 이제는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이 분자가 음수가 되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따라서 a1은 b보다는 작고 a보다는 a에서 뺐더니 0보다 작아졌으니까 a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a1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A2에 대해서도 그 두 개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P1이 참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A2도 우리가 마저 따져주면 B 빼기 A2를 계산해주면 이건 B 빼기 A2가 A 더하기 A1분의 2A A1이니까 이 값은 A 더하기 A1분의 AB 더하기 A1B 빼기 2A A1 이것이고, 이것은 분자가 이 빼기 1을 두 개를 하나씩 나눠서 각각 붙여서 묶어주면 a 더하기 a1분의 ab 빼기 aa1, 그래서 a 곱하기 b 빼기 a1 이렇게 되고, 더하기 a1로 묶여서 a1로 묶어주면 b 빼기 a가 나오네.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b 빼기 a는 양수고, 그리고 a1도 좀 양수이고, 그리고 여기 a도 양수고 b 빼기 a1도 양수니까 여기에서 a1도 0보다 크고, 그리고 b 빼기 a1도 0보다 크고, 그리고 b 빼기 a도 0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b 빼기 a2는 이 값인데 분모 분자가 모두 양수라서 b 빼기 a2는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네. 그렇게 일단 b 빼기 a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a 빼기 a2도 우리가 해주면 a 빼기 a2는
a 빼기 a2가 역시 a 더하기 a1분의 2aa1이고, 이거 또 우리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통분해주면 a 더하기 a1분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A1 빼기 2aA1 이렇게 되어서, 그럼 aA1이 하나 지워지고, 따라서 이 값은 a 더하기 a1분의 지워졌고 하나씩 남아가지고 a로 바뀌네. a 곱하기 a 빼기 a1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런데 a 빼기 a1이 이미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a 빼기 a1이 0보다 작으니까 이것 이므로,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 빼기 a2도 0보다 작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네. 그러면 여기에서 a2의 대소가, 따라서 a2는 b보다 작고 또 a2는 a보다 커서, 따라서 a2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역시 이와 같은 결론이 나는 상황이고,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서 이 명제 pn에 대해서 n의 1을 대입한 a1도 a와 b 사이에 있고 a2도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명제 p1, 그러니까 n의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진 이 두 개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그 명제인 p1이 참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려줄 거고, 따라서 명제 p1은 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p1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였고, 그리고 p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p의 k 더하기 1도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밟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pk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이 n에다가 k를 대입한 두 개의 부등식을 이제 우리는 쓸 수가 있고, a 그리고 a의 2k 빼기 1 그리고 b 이것도 성립하고, 그리고 a의 2k 그리고 a, b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p의 k 더하기 1이 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n의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에 해당하는 a의 2k 더하기 1이 a와 b 사이에 있다. 그리고 a의 2k 더하기 2가 a와 b 사이에 있다. 그 두 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a의 2k 더하기 1 먼저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식을 만들어 나가면, 그럼 이때 b 빼기 a의 2k 더하기 1, 그러니까 n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한가, 이 값을 계산해주면 a의 2k 더하기 1이 여기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써서 이 식이 b 빼기 2분의 a의 2k 빼기 1 더하기 a의 2k 이렇게 될 테니까, a의 2k 빼기 1 더하기 a의 2k, 이 식이 바로 b 빼기 a의 2k 더하기 1이고, 이것을 우리가 역시 통분해서 2분의, 그럼 2b에서 이걸 빼는 건데 그것을 각각을 묶어서 b 빼기 a의 2k 빼기 1 이것과 b 빼기 a의 2k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b는 지금 2k 빼기 1보다 더 크고 b는 2k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고 이 값도 양수네. 그러니까 b가 2k, a의 2k 빼기 1보다 크고, 그리고 b는 a의 2k보다 크니까, 이므로 따라서 분자가 양수가 되어서 따라서 전체 값이 양수가 된다. 즉 이 값은 양수가 된다. b 빼기 a의 2k 더하기 1은 크다 0보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난다. 따라서 b는 a의 2k 더하기 1보다 크다. 이것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a랑도 비교를 해서 한편 a 빼기 a의 2k 더하기 1은, 이것도 역시 a 빼기 a의 2k 더하기 1 이거니까 2분의 a의 2k 빼기 1 더하기 a의 2k, 따라서 이건 역시 2분의 2a를 aa로 나눠서 각각을 묶어주면 a 빼기 a의 2k 빼기 1 더하기 a 빼기 a의 2k 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역시 a의 상황을 보면 a의 2k 빼기 1이 a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a보다 a의 2k 빼기 1이 더 크고, 그리고 a의 2k도 역시 a보다 더 크니까, 이므로 그러면은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음수고 이것도 음수라 분자가 음수가 되어서 전체 값이 음수가 되겠네. 그러므로 이 값은 음수다. a 빼기 a의 2k 더하기 1은 작다 0보다. 따라서 a가 더 작다 a의 2k 더하기 1보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두 개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는 a의 2k 더하기 1에 대해서, 그러므로 따라서 a의 2k 더하기 1은 a보다 크고 그리고 b보다 작다. 이와 같이
a의 k 더하기 1,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k 더하기 1일 때 그 하나를 확인했고, 그 다음 k 더하기 1일 때에 해당하는 a의 2k 더하기 2 역시 a와 b 사이에 놓인다라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마저 판단을 해주어야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한편하고, 역시 b에서 a의 2k 더하기 1을 빼주면, 그런데 a의 2k 더하기 2가 문제에서 주어진 그걸 그대로 따라서 b 빼기 a의 2k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분의 2a의 2k a의 2k 더하기 1 이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살짝 역시 해주면 통분해서 a의 2k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분의 b 곱하기 그거 b 곱하기 a의 2k 더하기 b 곱하기 a의 2k 더하기 1 빼기 2a의 2k a의 2k 더하기 1이고, 이 식은 역시 이 두 개를 하나하나로 나눠서 각각을 묶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a의 2k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 분의 이 첫 번째 항에서 a의 2k로 묶어주면 이걸 2를 1 더하기 1로 나가지고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 하나를 a의 2k로 묶어주면 b 빼기 a의 2k 더하기 1이 나올 테니까 a의 2k 곱하기 b 빼기 a의 2k 더하기 1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항도 역시 a의 2k 더하기 1로 묶어주었을 때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 곱하기 그럼 b 빼기 a의 2k 이렇게 되겠네. b 빼기 a의 2k 식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직전에 보였기 때문에 b가 a의 2k 더하기 1보다 크고 우리 b는 또 a의 2k보다도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자는 양수가 되겠네. 여기에서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크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므로 b는 a의 2k 더하기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따라서 b가 크다 a의 2k 더하기 2보다. 마찬가지로 a에서 a의 2k 더하기를 빼주면 a 빼기 a의 2k 더하기 2, 이것은 역시 a 빼기 a의 2k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분의 2a의 2k a의 2k 더하기 1이고, 이것을 역시 통분해주면 a의 2k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분의 그럼 a 곱하기 그것에서 빼주면 역시 적당히 묶여질 텐데 a의 2k로 묶여지면서 a 빼기 a의 2k 더하기 1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2k 더하기 1로 그 다음 묶여질 테고 a의 2k 더하기 1 그리고 그 뒤에 a 빼기 a의 2k 이것이 그 뒤편에 곱해질 테니까 더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지금 a가 a의 2k보다 작은 값이고 그리고 a는 a의 2k 더하기 1보다도 작은 값이니까 따라서 분자는 음수가 되어서 전체 음의 부호를 갖네.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작다 a의 2k 더하기 2보다 이런 결론이 나고, 그러므로 a의 2k 더하기 2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네. 따라서 a의 2k 더하기 2는 a보다 크고 그리고 b보다 작다. 그래서 a의 2k 더하기 1도 a와 b 사이에 있고 a의 2k 더하기 2도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이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이 따라서 모두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p k 더하기 1이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상황이네. 따라서 p의 k 더하기 1이 참이다. 그러니까 pk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p의 k 더하기 1도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났고, 우린 이미 p1이 참이다 라는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함께 묶여서 따라서 항상 마무리를 한 줄을 써주면 이 증명이 이제 완성이 되겠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라는 말 한마디 해주고, 명제 P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사실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과 같은 것이다. 2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적당히 명제를 설정을 하고 1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면 명제 2번에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제 QN이라고 한다면, 명제 QN을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2n이 작다 a의 2n 더하기 1보다 이것이다 이다라고 그렇게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거라고 하면, 그럼 이 명제 QN이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Q1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Q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Q의 K 더하기 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 되니까, 먼저 Q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보인다라는 얘기는 A2가 A3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A3 빼기 A2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A3 빼기 A2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A3은 그런데 n에 1을 대입하면 A3이 2분의 A1 더하기 A2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A1 더하기 A2 빼기 A2와 같고, 이것은 결국 2분의 A1 빼기 A2가 되는데,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A1은 일단 놔두고 A2가 이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1 빼기 A2, 그러니까 A 빼기 A 더하기 A1분의 2A A1,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A 더하기 A1분의 A1A, A1 더하기 A1제곱 빼기 2A1,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2값분의 A 더하기 A1, A1이 하나 지워지고, 따라서 A1 곱하기 A1 빼기 A 이렇게 되겠네. A1 빼기 A,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미 우리가 1번에서 AN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A1은 여기서 A보다 크기 때문에 A1은 크다 A이므로, 따라서 이 값은 양수고 A1도 양수고 전부 양수는, 그러므로 A3 빼기 A2는 크다 0보다, 따라서 A3은 크다 A2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A3이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n에 1을 대입했을 때 A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라서, 따라서 Q1이 참이다라고, 따라서 Q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과 같고, 그래서 일단 Q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Q의 K 더하기 1 역시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럼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인 것과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 QK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Q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따라서 A의 EK가 작다 A의 EK 더하기 1보다 이 부등식을 이제 우리는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이므로, 따라서 Q의 K 더하기 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 n에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A의 EK 더하기 2가 작다 A의 EK 더하기 3보다 라는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이제 계산해주면, A의 EK 더하기 3에서 A의 EK 더하기 2를 빼준 값, 이 값은, 그런데 A의 EK 더하기 3은 이 식에 n에 K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A의 EK 더하기 3이 되니까, 그럼 K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이 식은 2분의 A의 EK 더하기 1 더하기 A의 EK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A의 EK 더하기 2를 빼주는 거고, 따라서 2분의 1로 묶이고 A의 EK 더하기 1 빼기 A의 EK 더하기 2, A의 EK 더하기 1 빼기 A의 EK 더하기 2,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A의 EK 더하기 2 역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바꿔서 한 번 더 식을 바꿔보면, A의 EK 더하기 2가 A의 EK 더하기 A의 EK 더하기 1 분의 2 A의 EK A의 EK 더하기 1 이것이고, 따라서 이 값은 역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EK 더하기 A의 EK 더하기 1분의, 그럼 A의 EK 더하기 1과 A의 EK를 곱한 값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것과 하나가 지워져서 없어질 테고, A의 E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하나는 지웠고 A의 EK, A의 EK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따라서 2 A의 EK 더하기 A의 EK 더하기 1 분의 A의 EK 더하기 1로 묶여지고, 그리고 A의 EK 더하기 1 빼기 A의 EK,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A의 EK 더하기 1 빼기 A의 EK가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이미 써놨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고, 여기에서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리면 되겠네. a의 2k 더하기 3 빼기 a의 2k 더하기 2는 크다 0보다. 따라서 a의 2k 더하기 3은 크다 a의 2k 더하기 2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q의 k 더하기 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따라서 q의 k 더하기 1, 이 명제는 이것은 참이다. 따라서 우리는 q1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고, qk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q의 k 더하기 1도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따라서 무슨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qn은 참이다. 3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고, 역시 우리는 부등식을 보이기 위해서 빼서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낼 테니까, 그럼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더하기 1을 계산해서 이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즉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그럼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더하기 1은, 근데 a의 2n 더하기 1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바뀌니까 a의 2n 빼기 1 빼기 2분의 a의 2n 빼기 1 더하기 a의 2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통분이 되기 때문에 통분해서 정리하면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네. 그 다음에 a의 2n을 한 번 더 이 식을 이용해서 바꿔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n에 1을 대입할 때 4부터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따라서 n에 1을 대입할 때 해당하는 2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n에 1을 대입해서 a2가 되는 경우하고, n에 2부터 2, 3, 4 이런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이 4, 6, 8 이와 같은 값이 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이 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눠서 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첫째, n이 1인 경우, n이 1일 때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더하기 1은 이 값에서 n에 1을 대입한 2분의 a1 빼기 a2가 되는데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런데 a1 빼기 a2가 이 값이고, a 더하기 a1 그리고 2a a1 이 값이고,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이건 역시 통분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a1분의 a1a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가 지워지겠네. 그리고 a1의 제곱에서 a1을 뺀 것이니까, 그러니까 a1로 웃겨지고 a1 빼기 a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a1이 a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네. 따라서 0보다 크다. 따라서 a2n 빼기 1은 크다 a의 2n 더하기 1보다 라고 하는 것을 n일 때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이제는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더하기 1은 여기 이 식에서 저 식을 일단 가져오고 2분의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인데,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 그 n에 n 빼기 1을 대입할 때가 이게 a 2n이 되기 때문에 n에 n 빼기 1을 대입한 식을 우리가 잡아서 2분의 1 곱하기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그러니까 n 빼기 1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a의 2n 빼기 2 a의 2n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a의 2n 빼기 1이 되고, 그리고 2 곱하기 a의 2n 빼기 2 그리고 a의 2n 빼기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통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a의 2n 빼기 2 더하기 a의 2n 빼기 1분의 이 두 값을 곱해주는 것이 여기 있는 값이니까 그거 하나에서 두 개를 빼니까 지워지고 하나 남고, a의 2n 빼기 1의 제곱에서 따라서 그 하나를 뺀 건데, 그럼 a의 2n 빼기 1로 웃겨지면서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빼기 2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빼기 2가 이 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a의 2n 빼기 1과 a의 2n 빼기 2의 대소를 이미 우리가 2번에서 우리가 본 것을 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2n이 a의 2n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기록법을 이용해서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하는 두 짝수번째 항과 홀수번째 항에 대해서 홀수번째 항이 짝수번째 항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홀수번째 항 a의 빼기 1이 그 전에 있는 짝수번째 항보다 늘 크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의 결과로부터 이렇게 a의 2n 빼기 1은 크다 a의 2n 빼기 2보다 이것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분자가 양수고 그리고 양수고 전부 양수가 되어서 따라서 이 값은 a의 2n 빼기 1 빼기 a의 2n 더하기 1은 크다 0보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a의 2n 빼기 1은 크다 a의 2n 더하기 1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1과 2로부터 그러니까 n이 1일 때에도 따라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도 역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1, 2로부터 2로부터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a의 2n 빼기 1이 크다 a의 2n 더하기 1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다 라고 그렇게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일단 빼주면 a의 2n 더하기 2에서 a의 2n을 빼준 값은 a의 2n 더하기 2는 이것이니까 a의 2n 더하기 a의 2n 더하기 1분의 2a의 2n a의 2n 더하기 1 이것이 a의 2n 더하기 2 빼기 a의 2n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통분해주게 되면 a의 2n 더하기 a의 2n 더하기 1분의 2a의 2n a의 2n 더하기 1 빼기 a 2n의 제곱 빼기 a의 2n a의 2n 더하기 1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가 지워지고 그리고 a의 2n을 묶이기 때문에 a의 2n 더하기 a의 2n 더하기 1분의 따라서 a의 2n으로 묶이고 a의 2n 더하기 1 빼기 a의 2n의 곱이 거기 이제 곱해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역시 2의 결과에 의해서 a의 2n 더하기 1이 a의 2n보다 크니까 2의 결과로부터 a의 2n 더하기 1이 크다 a의 2n이므로 따라서 이 값은 양수가 된다. a의 2n 더하기 2 빼기 a의 2n은 크다 0보다 따라서 a의 2n 더하기 2는 크다 a의 2n보다 와 같이 그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겠다.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그 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점 p를 모두 지나고 그리고 두 점 ff'에서 점 p까지의 거리합이 일정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2차 곡선은 두 점 f'을 두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될 테니까 거리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그 2차 곡선은 F와 F'을 두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므로 이렇게 그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방정식을 우리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다. 이라 놓으면 그럼 그때 타원의 초점이 마이너스부터 3과 루트 3이니까 c가 루트 3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3이다 이제 그와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되고 3이며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모든 t에 대해서 그 점을 지남으로 이 코사인 t 그리고 사인 t 이 점을 지남으로 따라서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 a제곱분의 x제곱 그러니까 4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그러니까 사인 제곱 t가 1이다 이 식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 성립한다. 결국 그 범위 안에 있는 t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써서 a제곱과 b제곱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a제곱분의 4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b제곱분의 사인 제곱 t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t이니까 가 1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a제곱분의 4 빼기 b제곱분의 1의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b제곱분의 1 빼기 1은 0이다. 이므로 따라서 이것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t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 따라서 모든 개수가 0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a제곱분의 4 빼기 b제곱분의 1이 0이고 그리고 b제곱분의 1 빼기 1도 0이다. 따라서 b제곱은 1이고 b제곱이 1이므로 a제곱은 4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a제곱 빼기 b제곱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a제곱 빼기 b제곱은 4 빼기 1인 3이 된다라고, 그렇게 별 무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이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그러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1분의 y제곱은 1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 범위 안에 있는 임의 실수 t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점 q를 모두 지나고 그리고 이 두 점에서 q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런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될 테니까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되고 있고, 역시 해당하는 곡선이 2차 곡선이 쌍곡선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2차 곡선은 f와 f'을 두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므로 그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라 할 수 있고, 이때 더구나 초점이 루트 13이기 때문에 c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인 13이다 라고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해주고, 특히 한편 역시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모든 t에 대해서 그 점을 지나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a제곱분의 9 시컨트 제곱 t 빼기 b제곱분의 4 탄젠트 제곱 t가 1이다. 이 식이 항상 성립하므로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분의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니까 9 곱하기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1 빼기 b제곱분의 4 탄젠트 제곱 t는 1.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탄젠트 제곱에 대해서 문제 묶어주면 a제곱분의 9 빼기 b제곱분의 4의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a제곱분의 9 빼기 1은 0이다. 이것이고, 따라서 이 개수가 다 0이다. a제곱분의 9 빼기 b제곱분의 4가 0이고 그리고 a제곱분의 9 빼기 1이 0. 따라서 a제곱은 9이고 그리고 a제곱이 9니까 b제곱은 4. 이때 특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 나와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더하기 4인 13이 된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그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 그러니까 9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4분의 y제곱은 1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3번 이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세점 a, pn, qn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4분의 5 bn이라고 할 때 bn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pn하고 qn을 보면 앞선 1번, 2번에 타원과 쌍곡선을 살짝 연결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 문제하고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그다지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생각을 하다가 별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우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과정의 교과서에 원점하고 A, B, C, D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의 절대값의 AD-B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본 적이 종종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문제를 푼 경험도 종종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논술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가급적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썼던 이 공식을 유도했던 과정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런 식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일단 두 점 AP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적당히 구하고, 그리고 QN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점 A와 P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기울기가 이가 빼기가,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2 코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 2 코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 이것이 분모가 되고 분자가 사인이고,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 값이 기울기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니까 x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0이라고 써주게 되면, 그럼 A하고 PN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나오고, 이것을 적당히 일반형으로 바꾸어서 QN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살짝 정리해주면, 즉 하고 통째로 양변의 이 값을 곱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의 x,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의 x, 그리고 이 값이 곱해져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의 y가 되고, 그리고 2분의 3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는 0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것이므로 따라서 이때 우리 이제 그 계획했던 대로 QN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QN에서 직선 A, PN 까지의 거리는 하고 거리를 구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 거리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사인 제곱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이 값의 제곱 2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것이 분모가 되고, 분자의 x에 3 시컨트 2의 n제곱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시컨트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어서 탄젠트가 되겠네. 그러면 3 탄젠트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될 거고, x에 3 시컨트 2의 n제곱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그리고 y에 2 탄젠트 2의 n제곱분의 파이를 대입할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걸리고 2 코사인하고 2 탄젠트가 곱해지면서 코사인이 약분이 되고 4 사인이 되겠네. 빼기 4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 탄젠트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탄젠트 2의 n제곱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사인 플러스 2분의 3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았더니 뭔가 좀 간단히 되는 게 좀 보이니까 일단 3 탄젠트가 지워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4 사인에다가 2분의 3 사인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사인이 되고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지금 2n제곱분의 파이는 예각이고, 따라서 분자가 그냥 2분의 5 사인으로 식이 정리가 되네. 따라서 이 값은 루트에 사인 제곱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것이 분모로 잡히고, 분자가 2분의 5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서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따라서 삼각형 APN, QN, 그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 곱하기 APN의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거기에 곱해주면 되니까, APN은 A하고 PN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식이 먼저 정리가 되고, 플러스 y쪽은 사인 제곱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값이 APN이고, 그리고 거기에 높이 이 값을 곱해주니까 루트의 사인 제곱의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것이 이제 되는데 이게 약분이 되겠다 싶고, 그리고 분자의 2분의 5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따라서 이 값은 약분이 되고 2분의 1과 이 값이 곱해져서 4분의 5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와 같이 넓이가 계산이 된다. 그런데 그 넓이가 4분의 5 bn 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4분의 5 bn 이 값이 4분의 5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따라서 bn은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이다 라고 3번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다. 4번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구간에서 정의한 함수 fx, 그러니까 sin x인데 그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보다 큰 자연수n에 대해서 cn을 이렇게 정의할 때 cn을 구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bn은, 지금 bn을 우리가 구했는데 sin의 2n제곱분의 파이고, 이건 그냥 상수, 이 x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코사인의 g에 bn의 x가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g가 f의 역함수고 코사인이 바로 f의 더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깨달을 거고, 그러니까 이 코사인의 g의 bn의 x라고 하는 이 값은 코사인이 f'이기 때문에 f'의 g에 bnx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f'의 g에 얼마라고 하는 이 식은 우리가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fgx가 x이고, 따라서 미분에서 f'의 gx 그리고 g'x가 1이기 때문에 그 값은 f'의 g에 얼마, f'의 g에 얼마, 그 값은 g' 얼마분의 1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길이 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것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4번에 일단은 f'의,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본 그것을 먼저 그대로 따라가주면 이 코사인이 f'x다, 그걸 이용해서 일단은 f하고 gx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f하고 gx를 합성하면 x다, 이것도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해서 f'의 gx 그리고 g'x 이것은 1이다, 이거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f'의 x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또한 f'x가 코사인 x이므로, 따라서 코사인의 하고 진짜 저것을 코사인의 g의 bnx라고 하는 이 값은 코사인이 f'x니까 그 x의 이것을 대입한 f'의 g의 bnx와 같고 라고 쓸 거고, 따라서 f'의 gx가 g'x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g'의 bnx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것이며 또한 이것이므로 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식을 끌어냈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cn은 0부터 1까지 코사인의 g의 bn의 x가 이 값의 역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bn 곱하기 코사인분의 1은 그냥 이 값 g'의 bnx가 되고, 그럼 당연히 뭐 치환했다라는 느낌으로 이 식을 우리가 새로운 t로 놓게 되면 0부터 bn까지 g'tdt라고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이게 부정적 분이 gt이고 거기에 bn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값을 뺀 거네. 그러니까 g의 bn 빼기 g의 0 여기이며, 여기서 그 g의 bn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짝 좀 따져주면 g의 bn을 뭐 x1이라 하면
그러면 G가 F의 역함수니까 우리는 Bn이 F의 X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Bn이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의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fx1이 사인 x1. 그런데 우리는 지금 fx가 1사분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1사분면에서는 사인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얻다. 따라서 x1은 2의 n제곱분의 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다. 따라서 g의 bn은 2의 n제곱분의 파이다. g의 bn은 2의 n제곱분의 파이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g0도 우리가 마저 따져주면, g0을 우리가 x2라고 하면 그러면 fx2가 0이 되어서, 따라서 sin x2가 0이 되니까 그러므로 x2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x2는 0이다. 즉 g의 0이 0이다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cn을 우리가 구했는데 g의 bn 빼기 g0인데 g의 bn이 2의 n제곱분의 파이고 g0이 0이니까 따라서 cn은 2의 n제곱분의 파이다 라고 그 정체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cn이 첫째 항이 지금 n이 2부터 라고 따지면은 n의 2를 대입해주면 첫째 항이 4분의 파이고,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묻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집에서 답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므로 수렴한다라고, 그 급수의 합은 수렴한다. 급수의 합은 수렴하며 따라서 그 값은 또한 이 값이다 라고 마저 얘기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끝날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 빼기 r분의 2부터니까 첫째 항이 2를 대입한 4분의 파이, 따라서 2분의 1분의 4분의 파이인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 라고 잘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